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또는 이 군사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하여튼 이런 국민이 맡긴 국가 폭력,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인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이렇게 해야 사실은 좀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덮이겠지. 그래야 뭐 재발을 그래야 재발을 먹죠. 지금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이 혐오, 가짜 정보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게 나라가 이러다가 금이 갈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우리 국민들이 피로서 쟁취해왔던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 제쳤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 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 투구해 왔습니다.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 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확정해서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민생 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또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입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우리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소멸시효 배제, 그게 지금 전에 입법을 겨우 했다가 이제 거부권 행사로 지금 폐기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저 재입법하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법안 하나 다시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걸로 좀 법사위에서요. 상황을 제가 좀 다시 파악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뭐 원칙적으로 국가폭력의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국가 과거사 사건 관련해 갖고 국가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 권리남용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 책임의 문제도 있는데요. 국가의 배상도 시효를 주장하는 거는 그건 부도덕하다라고 법원 판례도 나오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중대한 특히 중대보다 고의 예를 들면 고문을 해서 누굴 죽인다든지 그렇습니다. 뭐 사건 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을 보낸다든지 또는 이 군사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하여튼 이런 국민이 맡긴 국가 폭력,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네네. 이렇게 해야 사실은 좀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덮이겠지. 그래 뭐 재발을 네, 그래야 막을 재발을 수 먹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책임감 가지고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혹시 뭐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그 어디 소관인지도 잘 모르겠고.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잖아요. 헌법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교 분리 원칙은. 근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하여튼 일본에서는 해산 재단 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법제처가 검토해 보시고 실행 계획 프로그램도 그런 거 나오면 그건 법제처가 좀 주관을 해가지고 어느 부처가 담당을 하는 건지 뭔 일이 필요한지를 그럼 별도로 나중에 국무회의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요즘 이 혐오, 가짜 정보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게 나라가 이러다가 금이 갈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의 현명함 때문에 잘 견뎌내고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가짜 뉴스, 가짜 정보, 허위 정보 이런 걸로 편을 지어 공격하고 조직하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짜 정보나 이거에 대해서 좀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또 이런 것조차도 무슨 표현의 자유니 이래 가지고 그 좀 제재 단속하면 문제 제기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표현의 자유는 허위 가짜 정보까지 보호하는 건 아니죠. 특히 그 댓글이니 뭐 어디 요새는 보니까 대통령 이름으로 사기도 대통령이 그걸 했다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문서들이 막 돌아다닌다 그래요. 대통령 문서가 이건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이 가짜 뉴스, 가짜 댓글 그것도 조직적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 일단 조사나 아니면 포털에도 보면 이거 하는 사람이 몇이서 하거든요. 예를 들면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주권자 개개인의 의견들이 모여서 합당하게 전체 여론을 구성해야 되는데 극소수가 다수인 척 가장을 해가지고 이 조작을 하잖아요. 이건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것도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행안부 같아요. 네. 경찰이 검찰, 하고요. 저기 법무부, 행안부. 또 그다음에 저기 정보통신. 정보통신부. 그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언론을 빙자한 가짜 뉴스 뿌리는데 그거는 방통위, 문체부, 방통위. 근데 생각나는 대로 좀 묶어가지고 요 가짜 뉴스 대책은 전 정부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정보통신부 그것도 해당이 돼 있고 그죠? 과기정통부. 저희가 모여서 한번 그거를 그러면 하고, 총리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회의를 한번 해주세요. 네, 그렇게 관계된 데 다 뽑아가지고. 별도 회의를 하고 어떻게 다뤄갈 건지 한번 정리해서 보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하여튼 이게 우리 사회를 완전히 좀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오늘 어떻게 그럼 아침에 내 기사도 하나 봤는데 어떤 분이 논설위원인가 쓰셨는데 지하철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데 좀 당황스러웠다고. 중국 어쩌고 하면서 무슨 부정선거 이러고. 전에는 몰래 썼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요새는 길바닥에서 그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떠든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대세가 된 것처럼. 중국하고 부정선거하고 대한민국 선거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럼 뭐든지 그냥 그렇게 갖다 붙여. 근데 이게 제가 웃긴 하지만 한심한 것도 있지만 기가 차서 웃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새해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일부 진실처럼 그러던데. 그것도 잘 챙겨주십시오. 그것도 좀 속도를 좀 내주시고요.